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지난번 강의 시간에 설명한 테마와 스타일 그리고 사용자가 만든 속성에 대해 구체적인 예와 함께 XML 레이아웃을 객체화시킬 수 있는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는 전체 화면을 어떤 스타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스타일은 문자나 버튼과 같은 개별 뷰를 디자인하기 위해 어떤 색이나 모양 그리고 크기를 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여 테마는 특정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스타일의 묶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마는 화면과 같이 레이아웃을 제작할 때 미리 볼 수 있어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만약 뷰별로 스타일을 적용하여 특수한 분위기를 만든다면 뷰에 적용할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타일에 대해 정의된 문서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조사하고 만드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테마는 독자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가지 스타일 예를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캔슬 버튼의 경계선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타일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스타일과 테마의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버전 3.0 이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버전에 적용되는 레이아웃에서 스타일을 적용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서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세이브를 하고 화면상에서는 즉각적으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데 일단은 삭제를 하고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다 보면은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복사를 하여 API 버전 14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수정을 하면은 지금 현재 에러가 사라졌습니다. 적용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이 푸른색에 검은 글자로 캔슬이 나타나 있어서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테마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잘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해당 스타일을 찾아보면은 파일을 열고 해당 스타일을 복사를 하여 네, 여기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은 화면상에 적용한 스타일은 개별적인 속성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존재하는 스타일을 삭제하고 사용자가 만든 속성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고 XML 요소의 특성을 정의하는 속성은 안드로이드의 클래스 내 메소드와 필드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속성값은 속성이 요구하는 타입으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여 메소드의 매기 변수와 같이 속성이 치수라면은 그 속성값은 크기를 나타내는 픽셀이나 DPI 같은 치수값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속성이 백그라운드라면은 이미지나 도형, 속성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만든 속성을 적용하고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만든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파일을 열고 복사한 속성값을 사용하여 속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만든 속성을 보면은 포맷이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퍼런스라는 의미는 참조를 뜻하는 것인데 테마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테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는 화면을 하나 이상의 스타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만든 속성 이상도 하나 이상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드를 눌러서 하나, 둘, 셋. 화면에서 보시면은 세 가지 테마에 동일한 사용자가 만든 속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과 같이 사용자가 테마를 설정함에 따라 속성들은 변하게 됩니다. 자, 원위치를 시키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여 테마는 레이아웃 부분에서 이렇게 제공이 되지만은 스타일은 스타일에 대한 정의된 문서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용자 경험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많은 연습과 많은 경험이 필요를 합니다. 테마와 스타일과 사용자가 만든 속성은 이것으로 마치고 레이아웃 임프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보았던 set 컨텐츠 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의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메소드는 XML 레이아웃을 객체화시켜주는 동시에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은 한글로 표현하면은 늘림이란 뜻으로 XML 레이아웃 내 요소를 객체화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여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켜주는 것처럼 XML 레이아웃 내에 있는 요소들을 객체화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객체화된 뷰는 두 번째 set 컨텐츠 뷰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여 두 번째 set 컨텐츠 뷰는 인스턴스화된 뷰의 객체를 화면에 출력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았던 액티비티 클래스 내의 set 컨텐츠 뷰는 XML 레이아웃을 인스턴스화 시켜주는 동시에 화면에 출력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의 언어의 특성상 어떤 기능을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인스턴스화 시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을 사용하려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이므로 자체 생성자를 사용하여 인스턴스화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상 클래스는 사용자가 직접 클래스를 상속받아 구현한 다음에 인스턴스를 생성시켜 주거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적 객체 생성 메소드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자체 생성자를 사용하여 클래스를 생성할 수 없고 수 목적을 갖고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메소드가 getSystemService라는 메소드입니다. getSystemService 메소드는 화면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제공합니다. 잠깐 보시면 오디오 서비스라든가 다운로드 서비스, 그 다음에 GPS를 사용하는 로케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인플레이터는 XML 문선의 뷰나 레이아웃을 인플레이션하여 객체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XML 요소를 구조화시키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구조화시켜주는 작업은 주어진 레이아웃에 뷰를 맞추는 작업을 말합니다. 작업이 다 됐다면 setContentView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화면에 출력을 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XML 레이아웃을 만들어 화면에 출력하면 되지 않느냐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레이아웃을 만들어 화면에 출력시키는 기능보다 레고처럼 조각조각 조립하여 만드는 기능이 훨씬 개발하기 쉽고 또한 유연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레이아웃 샘플 프로젝트를 복사하여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란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메인이라는 레이아웃 파일을 복사하여 새로운 메인이라는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튼이라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이란 레이아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 부분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버튼은 텍스트 뷰와 에디트 텍스트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이라는 레이아웃에서는 아래 버튼을 전부 삭제를 하였고 버튼이란 레이아웃에서는 위에 있는 텍스트 뷰와 에디트 텍스트를 전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 두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었는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액티비티 클래스를 수정하여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set 컨텐츠 뷰를 사용할 때 A라는 선형 레이아웃을 사용했는데 이 레이아웃을 B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즉 화면과 같이 레이아웃 A나 B를 set 컨텐츠 뷰에 넣고 실행시키면 동일한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그룹을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뷰 그룹을 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여기서 B로 만들고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레이아웃 임프레션과 달리 이렇게 개별적으로 뷰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시켜 준 다음에 레이아웃 B를 갖다가 화면에 출력하면 이렇게 에러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닫고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기능이 있는데 위에 있는 add view라는 메소드의 뒤에 매개 변수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과 같이 전혀 다른 형태의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dd view의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추가하는 뷰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았던 액티비티 클래스 내에 add view라는 메소드는 A라는 선형 레이아웃 내 두 번째 위치에 뷰를 배치하라는 메소드입니다. 화면과 같이 텍스트 뷰의 위치는 0이고 두 번째 에디트 텍스트는 1인데 이와 같이 1로 표시를 하면은 요 중간 위치에 배치하게 됩니다. 요 내용을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XML 요소별로 조각조각 나누어서 레이아웃을 화면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레이아웃만 설정을 하였고 텍스트 뷰만 설정하였습니다. 에디트 텍스트에는 에디트 텍스트만 이렇게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이와 같이 만들어서 화면에 출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전의 XML 레이아웃과 다소 다른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버그가 존재합니다. 현재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뷰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키거나 레이아웃을 임프레션하여 화면을 제작하게 되면은 이전의 XML 레이아웃과 동일하게 화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여 레이아웃 내 보면은 높이를 래퍼 콘텐츠라고 정의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상에서는 전체 매치 페어런트처럼 전체 화면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자바 클래스를 사용하여 화면을 출력하는 기능과 뷰에 출력하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